굳이 어렵게 생각할 거 없이 천장관절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당연히 디스크 문제가 같이 결합할 수 있습니다. 그럼 환자분께서 천장관절에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체크해 볼 만한 항목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페인 여러분, 페인랩입니다. 여러분들 좌골신경통 참 많이 들어보셨죠? 좌골신경통이란 좌골신경의 자극으로 나타나는 통증입니다. 좌골신경은 인체에서 가장 굵고 큰 신경입니다. 허리부터 엉덩이를 지나서 허벅지 뒤쪽으로 이어지면서 무릎 아래로는 분리가 됩니다. 이런 자극으로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이 엉덩이 통증이고 아래 증상까지 모두 아우르는 용어입니다. 근데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게 말 그대로 증상을 나타내는 단어이지 그 증상을 치료하기 위한 진단은 아닌 거죠. 원인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보통 환자분들은 본인의 증상을 딱 한 가지 단어로 진단받고 싶어 합니다. 내 증상이 뭔지 참 궁금하거든요. 정확한 진단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어떤 거다 라고 말씀드리면 한편으로 안심을 하게 됩니다. 이제 고칠 수 있구나 하고요. 하지만 그 과정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좌골신경통이 나오는 원인은 매우 많지만 일일이 설명하면서 배제해 나가는 게 힘들다 보니 여기서도 좌골신경통, 저기서도 좌골신경통 이렇게 진단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굳이 이렇게 말씀드려도 환자분들이 그냥 수긍하고 더 이상 질문을 안 하시거든요. 예를 들면 머리가 아프다고 했을 때 중추신경계의 문제인지 아니면 경추의 문제인지 자율신경의 문제인지 등등 원인이 많습니다. 근데 이걸 각각 설명하면서 이학적 검진을 하고 이것저것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냥 머리 아프다고 할 때 네, 긴장성 두통입니다. 또 허리가 아프다고 할 때 네, 요통입니다. 딱 그 정도의 진단이 좌골신경통 진단입니다. 엉덩이부터 하지 쪽에 증상이 있다고 할 때 의사, 한의사가 아니더라도 학생마저 좌골신경통의 단어를 알면은 진단을 내릴 수 있을 정도입니다. 뭐 디스크 아니면 좌골신경통.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좌골신경통의 원인이 많다고 했죠. 크게 5가지 정도의 원인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근데 이 중 한 가지 때문에 나오는 경우는 그렇게 크진 않고 2가지, 3가지가 결합되면서 좌골신경통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나온 증상들이 디스크 증상과 비슷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요추 하나만 치료한다고 해서 100% 좋아지진 않을 겁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쪽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이 중에서 요추의 원인은 잘 아실 테고 다른 건 제껴두고 오늘은 이 원인 중에서 천장관절의 문제를 볼까 합니다. 천장관절은 골반이 움직일 때 약간의 미세하게 움직임을 만듭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 관절에 움직임이 없다라고 하는데요. 관절이기 때문에 분명 움직입니다. 운동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스쿼트 할 때 쓰는 힙 드라이브를 아실 건데요. 힙 드라이브를 할 때 고관절의 움직임은 물론 천장관절의 움직임도 살짝 있습니다. 예민한 분들은 이 천장관절의 움직임을 느끼기도 하는데요. 이런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누테이션, 카운터 누테이션의 용어들도 생겼습니다. 아무튼 이쪽에 갑작스럽게 충격을 받거나 불안정해져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만성적인 손상이 나오시는 분들은 기본적인 일상생활에서 잘못된 움직임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햄스트링이 매우 타이트하거나 둔근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 혹은 코어가 매우 약하신 분들은 계속 천장관절에 불안정한 움직임이 생길 수 있어요. 자, 아까 좌골신경이 나올 수 있는 원인 크게 5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무슨 관절이 하지방사통을 만드냐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2019년도에 나온 이 책은 천장관절의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특이적인 요통의 가장 큰 원인이면서 영상검사에서는 잘 나오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더불어 하지 방사통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요추 디스크, 오히려 인대나 근막 손상으로 인한 방사통이 더 많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굳이 어렵게 생각할 거 없이 천장관절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당연히 디스크 문제가 같이 결합할 수 있습니다. 천장관절에 문제가 있는 경우를 2가지로 나눠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MRI상으로 디스크가 탈출이 되어 있으면서 천장관절에 문제가 있는 분들, 먼저 MRI를 찍어보고 눌려있다 라고 하면 허리 쪽 문제를 보고 신경차단술이나 신경성형술을 해보는 거죠. 하고 나서의 반응은 조금 괜찮은 것 같은데? 통증도 꽤 많이 줄은 것 같아요. 근데 천장관절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경차단술이나 신경성형술만으로
100% 호전시킬 수는 없습니다. 많이 좋아진 것 같은데 뭔가 불쾌한 통증들은 계속 남아있고 조금 무리하면은 금방 증상이 다시 올라옵니다. 이런 경우 수술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추 쪽의 문제는 제거를 했는데 이쪽 관절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으니 얼마 지나지 않아 증상이 심해질 수 있어요. 일단 시술을 해본 경우 계속 불편하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수술은 아닌 것 같고 다른 치료를 받아야겠다 싶어서 한의원에 오시게 됩니다. 그러고서 해결되는 경우가 의외로 아주 많죠. 두 번째 유형은 MRI 상으로 다 정상인데 천장 관절만 문제가 있는 분들이 있겠죠. 자세한 거는 이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이런 경우는 영상으로는 정상이라니까 병원서 별다르게 해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도 계속 불편하고 답답하다 보니 운동이라도 해서 강화시키자 이러면서 운동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더 악화됩니다. 운동만 하나요? 뿐만 아니라 스트레칭도 검색해서 합니다. 당장 할 때는 시원하니까 하시면서 관절들을 더 손상시키죠. 이건 이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증상이 악화되어 오시는 게 현실입니다. 천장관절의 문제는 영상상으로는 아주 석회화가 많이 된 경우 보이기도 합니다만 대부분 놓치기가 쉬워요. 따라서 이학적 검사를 꼭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방법이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매우 까다로워요. 텐노이스 압박 검사를 해서 눌러봐도 되지만 나오지 않는 경우도 많고 이건 매우 숙련된 시술자가 눌러봐야 알 수 있습니다. 아니면 패트릭 검사나 여만이나 겐슬렌 테스트 모두 다 해봐야 되는데 여건상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도 꼭 해보는 게 좋겠죠. 근데 이런 테스트들은 환자분 본인이 테스트 해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럼 환자분께서 천장관절에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체크해볼 만한 항목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앉았다가 일어날 때 불편하다. 두 번째는 걸을 때 뭔가 잘 안 맞는 것 같고 삐끗할 것 같이 불안하다. 이런 경우는 걸으면 걸을수록 점점 불편해집니다. 세 번째는 할머니처럼 이렇게 손을 대고서 받쳐줘야 편하다. 또 하나는 초반에 의자에 앉아있을 때는 괜찮은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허리 쪽이 혹은 엉치뼈 쪽이 매우 뻐근하다. 방금 말씀드린 이쪽의 문제들이 거의 모두 해당된다 라고 하면 천장관절의 문제도 있다 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 각각의 항목들은 뭐 허리가 아픈 분들, 뭐 디스크가 있는 분들, 허리 크게 삔 분들도 하나씩은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딱 하나 이 증상이 있다라고 100% 천장관절 문제를 확인하기는 힘듭니다. 이런 부분에 문제가 오는 분들의 유형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심해지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아요. 일단 배가 나오신 분들, 이런 분들은 요추가 과전만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앞으로 요추가 휘는 거예요. 얘가 너무 과도하게 휘다 보면 이쪽 천장관절에 부담이 많이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헬스를 너무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고중량을 뽑을 때 복압을 잘 잡아주지 않게 되면 척추가 불안정해지거든요. 근데 이때 큰 힘이 들어가게 되면 이쪽을 다 뜯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골프 스윙할 때 이쪽의 요추는 굴곡 신전만 하거든요. 근데 너무 센 회전이 걸리게 되면 얘가 확 비틀리게 돼요. 그때 이런 부위들이 많이 손상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이거 진짜 문제입니다. 페달링을 계속 하다가 천장관절이 완전히 갈렸다 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근력이 받쳐주지 않는데 무리하게 관절의 힘으로만 계속 하다가 이쪽을 많이 다쳐 오십니다. 그리고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분들이 체력 시험 중에 윗몸 일으키기 이것 때문에 많이 다쳐옵니다. 복근이 약하신 분들은 자꾸 요추와 관절의 힘으로 일어나려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다칠 수가 있어요. 그리고 3만보, 5만보, 10만보 걷는 분들, 이런 분들 계속 걷다가 골반이 앞뒤로 움직이게 되는데 이쪽이 많이 손상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소파 누워 있으실 때 눕는 것도 아니고 앉아 있는 것도 아닌 분들, 체중을 완전히 관절로만 계속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위에 해당되지 않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나에 해당되는 게 있다라고 하면은 피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럼 어떻게 조심을 하면 될까요? 운동을 할 때나 허리를 숙일 때 천장관절이 자극을 잘 받지 않게 일자로 움직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서 있는 상황에서 허리만 과도하게 구부리려고 할 때 이쪽이 많이 손상될 수 있어요. 차라리 숙이실 때 골반을 뒤로 빼면서 무릎을 굽혀서 숙이는 게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의 연장선인데 햄스트링이 너무 타이트한 분들은 스트레칭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쪽 영상 보고 오시고요.
햄스트링이 뻣뻣하다 보니 골반이 앞으로 덜 회전하게 됩니다. 굽는 각도가 제한이 되다 보니까 본인도 모르게 자꾸 허리를 말아서 더 숙이려고 하는데 굳이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천장관절이 불안정한 분들은 그 과정에서 손상이 될 수 있으니까 골반을 더 뒤로 빼고 무릎을 굽혀서 숙이는 게 더 낫습니다. 요가 강사분이 아닌 이상 우리는 그냥 어떻게든 숙이면 되는 겁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어요. 햄스트링이 너무 뻣뻣한 분들은 잘 풀어주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명심하세요. 가만히 있어도 저리고 당기고 불쾌한 하지 증상이 있다면 치료부터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통증이 가라앉은 이후에 둥근을 키워주셔야 됩니다. 강조하지만 운동을 하는데 통증이 나온다 싶으면 먼저 치료부터 하세요. 참 문제인 게 디스크 환자분들이나 요통 환자분들이 운동으로 극복한 사례가 TV나 매스컴에 심심찮게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 운동만 하면 강화되고 건강해지는 줄 압니다. 애초에 운동으로 악화된 분들은 다루지를 않아요. 실제로 운동하다가 증상이 악화된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발목 관절을 세게 다쳐갖고 운동을 하면 더 손상이 되거든요. 근데 이걸 약하니까 다쳤구나, 바로 주변 근육을 강화시켜야겠어 라고 생각하고 운동하면 더 손상됩니다. 일단 치료를 통해서 다 낫고 난 다음에 둥근이나 코어 운동을 할 때 꼭 복압 벨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애초에 복압이 약해서 손상됐을 확률이 매우 높고 한번 다치셨던 분들은 똑같은 상황에서 다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네, 오늘은 좌골신경통을 유발하는 큰 원인 중에 한 가지, 천장관절 문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의외로 흔한 증상이지만 영상 진단을 통해서 진단을 받기 힘든 부분이라 이렇게 말씀드려봤습니다. 지금까지 페일랩이었습니다.